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원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함께 내일장 공략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포인트 가득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 생방송 유튜브 채널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수급 불패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 시장 추세를 짚어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향후 방향성까지 제시해드리는 수급 불패입니다. 오늘은 ISIC 한규현 과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ISIC 반갑습니다. 한규현 과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요.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 양시장에서 어떤 수급 포인트를 취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알아봅니다. 순위는 오후 2시 기준으로 책정이 된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어제장에서도 항공우주산업과 방산주 좀 들썩였는데요. 오늘장 외국인들이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까지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 이 현대로템, 최근 이 코레일과 판매 계약을 늘렸다는 소식 속에 오늘 외국인들이 3위로 주목하는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4위 현대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기아가 전기차 EV9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 가운데 관련주 내 현대차가 조금 주목을 받는 상황이고요. 또한 LG 디스플레이, 이 야스, 가 이틀째 상한가를 경신하면서 이 OLED 투자 확대 속에 LG 디스플레이도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로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알아보는데요. 1위는 AP 위성이 이름을 올렸고요. 또한 2위에는 이 중국 리오프닝 수의 기대주로 꼽히는 엔터주 강세 속에 오늘장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2위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3위 카나리아 바이오도 이름을 올렸고요. 또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중입니다. 오늘장도 반도체주가 강세인 점을 좀 토대로 선익 시스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외국인들 이 제약주에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알아봤는데요. 우선 코스피 시장 쪽에서 현대 로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또 코레일과 판매 계약을 조금 늘렸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현대 로템인데요. 오늘장 외국인들 어느 포인트에 주목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동사는 철도와 방산을 주도하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K드라마, K팝 등 K수식어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이젠 방산 앞에도 K가 붙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K2전차 사상 첫 완제품을 포란드에서 약 3개월 앞서 도착을 했기 때문인데요. K2전차가 5대가 기존 납기인 오는 6월보다 3개월 앞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도착한 K2전차는 지난해 8월 폴란드 군비청과 실현 계획을 체결한 긴급 소유분인 180대 중 일부 물량입니다. 현재 현지 통관과 검수 과정을 거쳐 폴란드군에 공식 인도될 예정인데요. 업무 부하가 예상되는 팀을 인력으로 동사가 이제 3개월이나 기간을 절감하여 조김을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을 통한 근무 시간 연장으로 업무 효율도 극대화해서 K2전차가 신속하게 출고될 수 있도록 영향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완성품으로는 사상 처음 해외에 수출되는 K2전차가 조기 납품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져 인상적인 평가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동사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1,100억 원 이제 고속 열타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앞서 중소철도 차량 제작 업체인 우진산전이 입찰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17년 만에 경제 입찰이 형성이 됐지만 아쉽게도 기술 부적격으로 탈락해 현대로템이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위의 내용과 더불어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요인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고요.
금일 주가 흐름은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기 이동 평균선 위에 안착되어 있는 만큼 추후 주가 흐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방산 업계에도 이젠 K마크를 조금 다는 시대가 왔다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현대 로템을 오늘 장주 주목할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폴란드 K2 전차 조기 납품 이슈도 있고요. 또한 코레일과 판매 계약 수주 좀 늘린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은 약보합권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실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외국인들과 함께 매수세에 따라가도 좋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외인의 이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241선 지지를 잘 받아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일 평균선 위로 종가 마감 유지를 해주면서 상승 추세 관점 유효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 13일 23,700원 저점 형성한 뒤로 꾸준한 외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이제 손절가는 241선 이탈하는 24,500원. 이탈 후 종가 마감했을 때는 손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21선 부근인 26,500원이고요. 이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을 수도 또 이제 예측이 가능해서 26,500원 부근에 수익이 나온다는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현재 또 외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6,500원, 손절가 24,500원 이렇게 꼽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 쪽 외국인들 상황 한번 알아봅니다. 앞서 이 JYP 엔터테인먼트 좀 매수세 동참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K 공연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걸로 수혜를 좀 톡톡히 볼 것 같다는 엔터주들 강세 어제장부터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왜 JYP 엔터테인먼트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아시겠지만 동산 국민 엔터 중 하나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까? 최근 SM 인수전이 일단락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중에 또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같이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규 걸그룹 데뷔 등으로 실적을 견인할 새 아티스트의 등장이 JYP 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의 하나의 프로젝트인 미국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 A2K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A2K는 JYP가 미국 유니버설 뮤직 산하 리퍼블릭 레코드와 협업해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 중심으로 활동한 걸그룹을 데뷔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동사에 속해 있는 아이돌인 트와이스 컴백 반응 또한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는 소속사 아티스트가 입지를 공허히 하며 또 이제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으로 해석이 되고요.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MD 사업 또한 성장으로 호식적 기조 또 이제 주가 흐름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신규 걸그룹 데뷔를 조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엔터주 내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가 각광을 받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한 이 아티스트 라인 또한 탄탄하게 조금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또한 이 핵심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 MD 사업까지도 조금 향상을 조금 보이고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장 JYP 엔터테인먼트는 강보권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현재 좀 매수 동참해도 좋을까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상승세를 보면 지난 3월 13일 4%에 가까운 갭하락이 나온 상황 속에서 갭자리를 메꿔준 상황이에요. 네, 이제 갭자리는 메꿔줬는데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지 하락세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길 권유드리면서 매수가 74,000원 부근 그리고 목표가 81,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관망세 좀 유지하시라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현재 매수가는 74,000원, 또 목표가는 81,000원 부근까지 조금 상승은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분들 수급 상황 봤고요. 기관 투자자분들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쪽 기관 투자자분들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졌고요. 1위에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과 또 국내 K칩스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 반도체 주도 조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기관들이 1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 SK 하이닉스는 미국 공장 증설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선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좀 매수세에 동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요, 물적 분할 이 상장 이슈도 있었던 만큼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4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기관들이 3위에 좀 매수를 넣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는요, LX 세미콘인데요. 전기 전자 업종 오늘도 조금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ESG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오늘 기관들이 5위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이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에 이름을 올린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 BM인데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에코프로 BM과 함께 같은 그룹주 내 에코프로도 장중 신고가를 조금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에코프로 BM도 오늘 매수세가 조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의료기기 관련주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좀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게임 관련주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또 위믹스, 싱가포르 상장과 관련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장까지도 좀 들썩이고 있고요. 또한 이 의료 미용기기 관련주인 메디톡스도 오늘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위 BH까지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기관들 순매수 상위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좀 코스피 쪽에서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DB 하이텍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요, 물적 분할과 상장 이슈 여러 가지 좀 떠들썩했었습니다. 오늘장 기관이 왜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동사는 DB그룹 주요 계열사인 동사는 반도체 제조를 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금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도체 설계 사업을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를 분사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물적 분할을 이제 했는데 그 내용은 DB 하이텍은 반도체 회사로 파운드리와 팹리스 회사로 분할을 시도한 건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파운드리는 반도체 생산이고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DB 하이텍이 두 개 다 병행하다 보니까 A라는 회사가 반도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 DB 하이텍에게 생산 요청을 해도 단순 반도체 생산뿐만 아니라 팹립스로 넘어가 본인들의 기술 유출에 대한 가능성이 큰 만큼 다양한 고객사를 얻기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물적 분양을 시도한 겁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들은 이제 또 분쟁을 이제 일컬어고 있는데요. DB 팹리스 상장 안 하기로 이제 합의는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5년의 기한을 추가로 해서 이제 주주들의 반발이 커지며 법적 싸움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금일 오후장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DB 하이텍 조금 살펴주셨는데 현재 팹립스 부문 물적 분할 가격에 현재 오름세 나타내고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 이 DB 하이텍에 조금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을 따라서 매수에 동참해도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개인이 지금 매수하시기에는 고점이라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관망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증시는 에코프로나 유통 관련주들 보면은 가는 종목만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와주는 모습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강세를 멈추고 5일 평균선 부근까지 이제 하락이 나올 시기에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분할로 매수 접근을 권유드리고요. 지금 당장 매수 타점을 잡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목표가 69,500원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좀 고점이라는 점에 좀 리스크가 따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망세 조금 유지하시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5일 평균선 이탈 시에 손절을 하라 이렇게 조금 포인트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매수 타점을 조금은 매기는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좀 보유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다가 69,500원 선 목표가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코스피 쪽 이렇게 DB 하이텍까지 살펴봤고요. 코스닥에서 기관 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BH입니다. 자, 오늘 BH 관련해서는 기관들이 또 어떤 이슈에 또 주목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한번 짚어주시죠. BH, 이 동사는 첨단 IT 산업 핵심 부품인 FPCB라는 그 응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요. 또 공급까지 하는 회사로 전문 FPCB 벤처 기업입니다.
FPCB 제품의 주요 목표 시장은 스마트폰, OLED, LCD 모듈 등을 생산하는 세트 메이커인데요. 고객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형 IT 제조업체들이고요. 또한 미국, 일본, 중국을 등으로 해외 고객 또한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는 FPCB는 BH, 영푼전자, SI 플렉스가 맡고 있는데요. 울트라 모델 디타이저는 인터플렉스와 BHC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회사가 있지만 전 모델의 디스플레이 FPCB를 제공하는 기업은 BHC가 유일합니다. 또한 중국이 시진핑 3기 출범과 함께 리오프닝 관련주들 수혜주로 부각을 받는 가능성도 또한 존재하고요. 사실 보통 리오프닝 하면 항공, 여행,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핸드폰이라든지 철강 이런 것들도 수혜주로 꼽혀 들어갑니다. 물론 중국에서의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에서 중국의 공정 비율이 아직까지 크다는 것에 주목을 하실 수 있고요. 삼성전자의 전체 낸드 생산량 40%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의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올 것을 기대 가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핸드폰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최근에도 폴더블폰 관련주로 조금 각광을 받았던 BH인데요. 현재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좀 떠오르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에는 여러 섹터들이 있겠지만 휴대폰과 IT 쪽도 조금 각광을 받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BH,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좀 주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BH가 5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장 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하락 전환을 했을까요? 그 요인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약간 매물 추대를 하면서 지금 보합권에 약간 위치해 있는 지금 현상이고요. 지금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구간보다 약간 더 위에 있는 2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 현재 단기 이동 평균선 부근인 25,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선에 눌리는 구간인 24,000원 부근을 설정해 놓겠습니다. 네, 현재 BH 목표가는 27,000원, 또 매수가 25,800원 정도로 잡아주셨는데 현재가가 25,800원 현재 흘러가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BH까지 살펴주셨는데 현재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폴더블폰, IT 관련해서도 좀 수요가 나오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휴대폰 관련해서는 중국 내에서도 이 K 휴대폰을 조금 많이 좀 가져갈까요? 사실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서는 이 중국 내부에 만들어진 그 핸드폰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저희 삼성의 이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공장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제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살아난다라고 하면요. 향후 움직임을 조금 더 관찰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외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이 아시겠지만 이 생산량 자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향후 방향성을 정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추후에 판단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앞서 조금 매수가나 목표가 좀 잡아주시긴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좀 관망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 자체가 지금 가는 종목만 가는 베타 장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관망세 추천을 드리고요. 이외적으로 눌림목이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나 아니면은 재진입 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BH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가는 27,000원 정도로 잡아주셨고요. 관망세 조금 유지하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SIC 한규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 상황 체크해봤다면 이제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종가 베팅을 위한 시간, 찬스 종가 베팅입니다. 자, 오늘은 영앤리서치 최준욱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네. 듣다 보니까 오늘 또 호재가 가득합니다. 지난번에 조금 네네. 추천해 주셨던 유일 에너테크가 네네네. 오늘 계속해서 좀 리튬 관련주도 강세 펼쳐진 상황에서 고가를 8%대가 넘게 찍었습니다. 네네네. 무슨 일이죠? 일단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슈퍼사이클은 진입은 했거든요. 네. 근데 슈퍼사이클 진입했는데 지금 밸류상으로 좀 시세가 좀 많이 나온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실적치랑 뭐 기업의 펀더멘탈을 봤을 때 주가가 지금 과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에 비해서 오히려 좀 실적의 성장성이 높고 오히려 좀 펀더멘탈의 좀 유효성이 굉장히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기대감에 좀 주가가 많이 영향을 받지가 못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좀 유일 에너테크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일단 지금 SK온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투자 집행 부분들을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주요 거래처가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네. 지금의 주가 흐름도 지금의 고점을 찍고 빠졌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부터 좀 낙폭이 나온다라고 좀 보기는 다소 어렵고요. 지금부터가 좀 주가가 계속해서 좀 저점을 좀 높여 가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위치에 좀 국면을 해 있다라는 판단에서 봤을 때는 네. 여전히 주가 상승은 꾸준하게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고가를 터치한 유일 에너테크 이렇게 좀 리뷰를 해주셨는데 이미 2차 전지 슈퍼 사이클 좀 진입했다 이렇게 조금 강조를 해주시면서 이 SK온의 주요 거래처이기도 한 유일 에너테크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아직 남아있다 이런 네네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오늘 또 상승을 하면서 윗골이 살짝 달린 모습입니다. 네네. 계속 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따라가도 좀 용이할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EM 플러스나 뭐 그리고 오늘 좀 후성이 또 굉장히 좀 강한 상승력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추격 매수로 따라 붙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안정적으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에 지금은 좀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미래나우텍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지만 일단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럴 경우는 지금 시세 차익이 고점에서 한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나오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더 가격 조정이 랠리가 나오냐의 차이인데 네. 그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시세가 네. 지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나온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 사이클이 지금 기업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로 사이클이 좀 많이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본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리튬 관련해서는 유일 에너테크가 지금 유일하게 좀 주가 상승력이 안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관련 종목 내에서는 유일 에너테크 상승 여력 꾸준히 있다 이런 말씀해 네네네. 주신 것 같습니다. 시세가 아직은 터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큼 유일 에너테크 좀 지난번에 조금 못 따라가셨던 분들 또 따라가셔도 네네네.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유일 에너테크가 3거래 연속 상승을 하다가 어제 살짝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급등을 좀 연출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같이 따라가시면서도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굉장히 테마 장세에서 지금 실적 장세 그리고 성장주 장세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의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장의 조정이 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왔다 보니까 기업들 대부분의 저평가로 들어가 있는 국면들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가에서 담았던 메이저 수급들 자체가 어느 정도 단기간에 좀 상승이 나오고 시세 차익이 한 차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좀 눌림이 나오고 오늘 또다시 좀 급등 양상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런 변동 구간을 우리가 좀 멘탈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약세해질 수가 있지만 네. 여기서 좀 마음이 좀 흔들린다거나 네. 좀 이럴 경우는 고점 놀이하는 종목들이겠죠. 네. 고점 놀이하는 종목들은 좀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맞아요. 오히려 지금 유일 에너테크는 중장기적으로 차트만 또 펼쳐봐도 지금 굉장히 주가가 가격이 안 나왔습니다. 급등 현상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진정 계속 좀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좀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도 저는 충분하게 흔들림이 나와준다고 해도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좀 변동 구간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금은 두려우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유일 에너테크 시세가 아직은 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으로도 파급력이 조금
조금 있는 종목이다. 네네. 이렇게 조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유일 에너테크처럼 오늘 이 종가 베팅에 좀 성공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 네네. 오늘 또 가져와 오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공개해 주시기 전에 먼저 섹터 키워드 힌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기업입니다. 최근에 철강주도 좀 강했거든요. 네네, 그렇죠. 철강 기업 너무 두루뭉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철강에서도 이제 중소형주 쪽에 대한 철강이냐, 맞네요. 아니면 대형주 쪽에 대한 철강이냐로 좀 많이 나눠질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투자 포트를 좀 우리가 철강 쪽을 편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근데 저는 너무 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네. 무거운 종목 자체가 경기 민감주에 있어가지고 네네. 편입이 좀 많이 되면서 네.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던 아하. 부분들 때문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철강주들이 재작년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줬거든요. 그때 당시에 슈퍼사이클이 진입을 해주면서 네. 철강주들이 고공행진을 계속했다가 네. 거의 2년간 쉬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량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철강주들이 빛을 발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테마 장세에서 성장주 장세로 지금 시장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역시 이번에 양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확실하게 경제 성장률을 올려놓지 못하면은 그에 따른 인지도도 굉장히 많이 내려갈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중국도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에 따른 회기금속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좀 업사이클에 또다시 또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소형주 쪽에 좀 접근을 할 것이냐, 그렇죠. 대형주 쪽에 접근을 할 것이냐인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좀 대형주 쪽에 좀 대형주. 접근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철강 관련주 하면은 워낙에 좀 큰 종목이다 이런 좀 생각으로 네네네. 개인 투자자분들 접근하시기 조금 쉽지는 않다라는 이런 네네네. 의견도 있는데 철강 관련주들이 좀 최근까지 해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사우디 관련해서도 한번 좀 네, 들썩였었고 이번에는 중국 관련으로 네네. 조금 주목하시라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대형주일지 소형주일지 궁금한데요. 네네네.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 또 기사에서도 지금 이제 쌍용 이야기 또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네. 쌍용이 지금 이번에 또 전기차를 개발을 했는데 지금 여타 다른 소형차, SUV 소형차들보다 또 500만 원 또 가격을 좀 다운을 시켜서 또 출시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기대감, 그러면 결국엔 쌍용을 인수한 기업이 지금 KG그룹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맞네요. KG그룹 내에 속해 있는 저는 좀 KG스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KG그룹 내에서 철강주는 KG스틸뿐일까요, 혹시? KG스틸이랑 또 KG그룹 쪽 안에서도 좀 지주사로 좀 움직이는 철강주도 있긴 합니다. 네네. 다만 지금 철강 섹터 내에서는 수급면을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좀 KG스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KG스틸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장도 강보합권 좀 견조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가 베팅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 KG스틸은 어떻게 좀 접근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KG스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컬러 강판 쪽에 대한 좀 유력한 점유율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럽 쪽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다만 일전에는 컬러 강판 쪽에 대한 국내 수요가 그렇게 좀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작년 후반기 들어가지고 지금 KG스틸이 신제품을 개발을 하면서 컬러 강판에 대한 수요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근데 컬러 강판이란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제 강판 부분들도 네. 이제 알고 있듯이 뭐 회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근데 네네. 철강 부분에 있어가지고 컬러 강판은 그 안에 색이 입혀진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건설을 할 때나 뭐 어떤 집을 지을 때 이제 색이 들어가 있는 도면 이런 집들 있죠. 네네. 그런 거에 좀 수요가 들어가는 게 좀 컬러 강판 쪽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가 워낙 점유율이 높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국내가 좀 점유율이 높지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KG스틸이 그 점유율을 계속 20% 이상까지 치고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실적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올해 좀 개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좀 KG스틸을 좀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네. 일단 지금 글로벌 은행 리스크 기대감이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또 기대감이 상승이 유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경기 민감주 섹터 안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 부분들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철강주들이 큰 수급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큰 수급 움직임은 없지만 네. 지금 꾸준하게 강보합권이라든지 수급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메이저들이 바닥에서 대부분 유입을 좀 많이 시킵니다. 그쵸. 그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세가 펌핑이 나오고 나서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매수로 들어가서 좀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좀 초기 국면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좀 편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가지고 일단 KG 스틸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 재개 효과가 분명하게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직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는 굉장히 밸류상으로 볼 때 저는 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평가 국면에 지금 자리를 다시 좀 잡아주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지금 저는 충분하게 저가 매수로 좀 공략을 해보셔도 매수.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컬러 강판 브랜드 엑스톤 신제품을 좀 출시했다. 좀 KG 스틸이 조금 밝히고 있는데 이 컬러 강판 쪽 유럽 쪽에서도 캐파를 조금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철강주는 경기 민감주이다 보니까 이 글로벌 은행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 관련해서 조금 수혜를 좀 받는 종목이지 네네네. 않을까 이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 KG 스틸 이 3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8,940원 저점을 한번 찍고 현재 9,630원까지 지금 오늘장 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저가 매수 좀 포인트 잡아봐라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어떤 좀 핵심 공략해볼 만한 뭐 전략들은 또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차트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도 중장기평 안으로 지금 들어와줬거든요. 네, 중장기평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좀 역배열 구간입니다. 네. 근데 보통 역배열 구간에서 이격도가 크냐 안 크냐 차이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냐 약하게 나오냐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KG스틸 같은 경우는 역배열 상황에서도 지금 이동평균선 자체 이격도가 굉장히 크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세는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한번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좀 큰 틀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지금 계속 우리가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공략 위치다. 그래가지고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 한 12,000원대까지는 네.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2,000원대 매물이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이 매물을 얼마나 좀 소화를 해주고 이 저항대를 돌파해주면서 이 구간이 지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15,000원대까지도 충분하게 상승 여력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한 12,000원대까지 좀 보시면은 되실 것 같고요. 네. 손저가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중장기평 안으로 들어와줬기 때문에 이 안을 지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좀 추가적인 낙폭이 또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저가 라인은 한 8,4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KG 스틸이 단기적으로 시세가 조금 나와줄 것 같다 말씀해 네네. 주시면서 일단 단기 목표가 12,000원 이렇게 잡아주셨고요. 손저가는 8,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앞서 이 쌍용을 인수한 KG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만큼 네네네. KG 스틸도 좀 강하게 좀 분출할 것 같다. 좀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네네. KG 스틸 또 관련해서 다른 철강 이 종목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함께 같이 보는 전략은 또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함께 같이 보는 전략보다는요. 네. 지금은 철강 포트는 여러 개를 좀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형주면 대형주 아니면 중소형주면 중소형주 중에서 포트에서 좀 하나 정도만 편입을 하시고요. 네.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가 한 번에 좀 강하게 좀 나와주는 그런 섹터는 아니거든요. 네. 다만 우리가 일전에 2차 전지 쪽 에코프로 BM이 시세가 한 번에 강하게 나와준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서 지금에서야 주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일단 철강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업사이클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지금은 포트에 한 두세 종목씩 편입을 하기보다는 좀 한 종목, 좀 확실한 종목만 좀 편입을 해서 좀 중장기로 끌고 가도 굉장히 저는 지금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좋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도 시세가 펌핑이 나올 가능성인 그런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는 좀 한 종목 정도만 좀 편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한 종목 위주로 좀 집중을 하시면서 포트에 담아보시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 쌍용 인수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먼저 첫 번째 오늘 쌍용 좀 이슈가 많다 네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KG 스틸이 이 쌍용 이슈와 함께 좀 같이 좀 시세가 분출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KG 모빌리언스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업체명이 좀 바뀔 예정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네네. 되면은 일단은 자동차가 같이 움직이는 섹터는 철강은 좀 같이 움직일 만한 섹터는 아니죠. 그렇죠. 다만 이제 일전에 KG스틸이 한 차례 좀 급등 여력이 나왔던 부분들이 쌍용에 대한 인수 부분들 때문에 그 기대감에 그룹주들이 인수 기대감, 네네 그렇죠.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기대감에 좀 상승을 해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 살아 있다고 하게 되면은 아. 이번에 쌍용차가 나오고
나오고 나서 확실하게 좀 판매량 부분들도 호조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좀 상승 기대감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 전체,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업사이클 국면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좀 더 상승 여력은 좀 확실하게 있다. 다만 지금 자동차로 인해 가지고 기대감이 좀 조성이 돼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기에는 네. 조금 효과가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강판 쪽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해주는 그런 모멘텀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련 이슈가 또 얼만큼이나 KG스틸에 좀 작용을 할지 여러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서 이 손절가, 목표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이나 네네. 이 종가에 좀 베팅을 하신 분들 이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셔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좀 길게 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은 무조건 좀 길게 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철강은 오히려 지금 스윙 관점 그 이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 이미 지금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도 3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벌써 4일간 계속 순매수세 유지하다가 오늘 좀 한 차례 시세 차익을 해주긴 했지만 물량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전에 그렇죠. 담았던 물량에 비해서는. 맞아요. 그 말은 즉슨 외국인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상승 부분들이 있어서 시세 차익은 들어갔지만 충분하게 다시 유입을 시킬 만한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금투가 기관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융투자도 들어온다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금융투자는 좀 성격 자체가 좀 단기적인 시세를 보려고 들어오는 수급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틀간 계속 들어와 준다는 부분들만 봤을 때도 한 차례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기관도 유심히 보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유심히 보고 있고 기타 법인도 꾸준하게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하게 저는 좀 중장기로도 중장기. 네, 좀 가져갈 만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KG스틸 중장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라 말씀해 주시면서 종가 베팅 여러분들 확실히 하셨으리라 좀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동시 호가 구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이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0.29%대 소폭 오르는 중이고요. 현재 2,441선 마감이 예상됩니다. 코스닥은 1%대가 넘는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 오른 843선 마감 예상됩니다. 네, 양시장 이 좀 오늘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 거듭했기 때문에 조금은 노심초사했었거든요. 오늘도 네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시 기점으로 2,428선까지 저점을 조금 찍었었습니다. 뭐 약보합권에 머물기도 했는데 다시 이제 치고 올라와서 강보합권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네네. 자, 오늘장 조금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마이크론 효과가 좀 굉장히 좀 크지 않았을까 맞네요.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지금 수급 사이트만 봐도 반도체 쪽이 좀 초반에 좀 움직여주고 리튬이랑 2차 전지 쪽도 같이 좀 사이클이 움직여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볼 때는 기술주 쪽에 대한 사이클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는 제가 보기엔 좀 마이크론 효과, 추가 감산 효과가 좀 굉장히 좀 크지 않았나. 결국엔 추가 감산을 한다는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한테는 수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일전에도 감산 부분들을 밝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주가가 좀 눌림이 나왔던 부분들이지만 일단 지금 감산 부분들을 안 하는 부분들은 지금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네. 실적치라든지 좀 경쟁 부분들을 좀 우위에 좀 점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 부분들을 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감산 부분들을 좀 밝히지가 않았지만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밝히지가 않는다. 근데 지금 경제가 역성장을 계속 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오히려 이게 더 타격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이 먼저 추가 감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말은 즉슨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 부분들을 일정하게 소진을 하면서 네. 완화 기조에 좀 들어가주면서 고객사들에 대한 매수 심리도를 좀 올린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반도체 쪽에 대한 좀 업황 사이클, 좀 초기 국면에 좀 진입을 해줄 수 있는 좀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기술주 쪽에 대한 시장이 움직임이 나타나준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테마 장세에서 이제 조금씩 수급 사이클이 성격이 변하는 거죠. 네. 시장 색깔이 변화를 하는 겁니다. 시장 색깔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에 따른 변화 체계를 좀 움직여야 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좀 이슈 부분들, 기대감에 좀 재료 부분들이 좀 수급을 움직이면서 매매를 했다고 하게 되면은 네.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성장주 쪽으로 좀 많이 밸류를 중심으로 잡으셔야겠죠. 네. 그런 관점을 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오늘 시장의 상승도 충분히 좀 유의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장 좀 이슈 조금 점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마이크론 효과 때문에 기술주들 좀 시장 움직임 보이면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섹터들 함께 이렇게 조금 움직였다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마감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9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조금 요인들이 있겠고 또 이슈까지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장은 마감했는데 내일장 좀 성공 투자 포인트 잡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 전략 저희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의견 한번 들어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지 이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님께서는 순환매 확산에 조금은 주목해라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요. 순환매 확산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임포스터 델리 최영호 원장님께서는 전반전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반전에 주목을 하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지만 전반전, 후반전 이 개념보다도 전기차,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라는 의미에서 전반전이라는 제시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테마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좀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 의견 이렇게 조금 들어봤습니다. 네네. 이제 내일장 투자 전략 조금 잡아봐야 되겠는데 네네. 또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테마 장세의 부분들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이슈감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좀 수급 사이클은 그렇게 좀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좀 단어는 좀 전반전. 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제 뭐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쪽도 분명히 좀 좋은 사이클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가 기술주들이 좀 전반전이 정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전반전 그다음에 좀 후반전까지도 있는데 일단 전반전의 초기 국면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그 효과 자체가 일단 좀 마이크론 효과가 굉장히 좀 컸다 보니까 이 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부분을 좀 많이 안 합니다. 네. 감소한 부분들을 안 하고 실적치가 하향이 돼도 그에 따른 부분들의 감산 조치를 진행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좀 밀고 나가는 좀 성향이 좀 심한데 네. 이번에 마이크론이 예상 밖의 좀 추가 감산 부분들을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경기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마이크론 효과가 반도체 쪽에 대한 수혜로 분명하게 작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추가 감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업황 개선 가속화에 기대감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좀 집중적인 공략은 충분하게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추가 감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결국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도 감산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더더욱 주가 펌핑은 좀 빠르게 좀 나와주겠죠. 그렇죠. 다만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감산을 하려는 국면까지는 좀 안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네. 다만 그래도 지금 마이크론 효과가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 리튬 쪽에 대한 순환매 사이클은 좀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일단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을 좀 ADR 지수만 봐도 코스닥이 지금 한 86%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코스피가 한 81.49%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ADR 지수 자체는 한 75%권에 있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을 좀 바닥으로 좀 많이 네. 판단을 하거든요. 메이저들의 수급 자체가 75% 밑으로 시장이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시장이 저평가 국면이다. 단기적으로 바닥이다. 지금부터 매수 심리가 좀 발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86%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일단 지금 바닥보다 조금 올라왔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한 차례 시세 차익이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네. 시세 차익이 좀 메이저들의 수급이 강하게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분명해서 또 단기적인 좀 변동성 국면은 충분하게 진입은 해줄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75%보다 한 10% 안팎에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추가 상승 여력은 양시장이 모두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양시장의 수급 흐름을 기술주들이 가져갈 것이냐 혹은 이제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들이 좀 가져갈 것이냐 이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나눠진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테마성 장세로 가지고 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단기 변동성이 분명히 커질 거고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성장주 쪽에 대한 밸류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성장주 쪽에 대한
시장 상승 트리거가 계속적으로 나와줄 확률이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관점을 좀 가지고 한 내일 정도나 내일 모레까지는 한 번 더 시장 수급 흐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수급 흐름 꼭 체크하시라는 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강세 이 내일장 키포인트부터 우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키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네. 마이크로 부분들을 마이크론도 좀 있고요. 빼놓을 네. 수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추가 계속 감산. 강조해 주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추가 감산이 저도 좀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네. 이번에 추가 감산 부분들을 밝혔다는 부분들이 일단 반도체한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반도체가 2차 전지처럼 주가가 좀 밸류가 좀 고평가에 좀 위치를 해준다거나 좀 고점 놀이를 좀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부분이 좀 수혜로 받아들이기도 좀 한정적일 수는 있지만 네네. 지금 반도체가 2차 전지 업황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2차 전지가 지금 이렇게 갈 수 있었던 부분들 자체도 반도체도 똑같이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투자 포트를 잡을 때는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우리가 접근을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수요처들이 재고가 정상 수준까지만 만약에 온다고 하게 되면은 네. 지금 구간에서 어떤 추가 감산 투자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투자 심리도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메이저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가 살아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줄 수 있는 확률적인 구간을 좀 형성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론 효과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네. 이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이슈감이 끝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단기적이보다는 지금 시클리컬 업체들 같은 경우가 좀 초기 슈퍼 사이클에 좀 진입을 해줄 만한 네네. 그런 좀 요소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발 이슈가 반도체에 좀 수혜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앞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힌트를 다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장 강세 섹터 주목할 만한 섹터는 반도체다. 네, 네. 그렇죠. 내일장도 강세 섹터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쪽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워낙 지금 리튬이나 2차 전지도 지금 워낙 좀 많이 가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 2차 전지랑 리튬 쪽에 대한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냐거든요. 네, 그럼 이동한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갈 만한 섹터 산업군은 반도체 말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그리고 반도체가 움직이면은 같이 또 움직이는 게 자동차 쪽이거든요. 네. 자동차 칩, 이 메모리 반도체 쪽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골고루 좀 많이 수남의 사이클이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그만큼 지금은 시장의 색깔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색깔 변화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야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국엔 계속 테마성으로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낙폭 또한 좀 강하게 또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주 쪽 그리고 또 지금은 매력적인 게 중장기 투자도 굉장히 좀 가능한 좀 가치 투자도 굉장히 가능한 종목들도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본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겪고 있는 경기 부분들이 금리 인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금리 인하 네네.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엔 반도체가 업사이클 진입에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요소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금리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 동결 그 이후로 인하까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 기대감은 수급은 당연히 반도체 쪽으로 몰릴 수밖에 그렇겠죠. 없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까지도 조금 이렇게 해서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 같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테마성 접근보다는 성장성이 조금 보이는 이 섹터와 종목 위주로 좀 접근하시라 말씀해 주셨고요. 내일장 강세 섹터는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예한 리서치 최진욱 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앞서 이 팀장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마이크론발 이 이슈 때문에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들썩였던 하루였습니다. 내일장도 여러분들 꼼꼼한 투자 전략 가득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